안녕하세요. 북사랑 카페 크리스티나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책은요, 에피소드 세계사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는 에피소드 세계사 상하 중 상편의 내용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고요. 이번에는 하편의 내용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에피소드 세계사는요, 고대 문명에서부터 현대 자본주의에 이르기까지 상하로 나누어 역사의 중요한 사건을 이해하기 쉽고 간략하게 요약해 놓았고요. 다양한 시각에서 강대국 중심의 관점에서 벗어나 한국인의 관점으로 세계사 전체를 한눈에 들여다볼 수 있도록 구성된 역사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에피소드 세계사,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여러 차례 왕위 계승 문제를 놓고 양국 프랑스와 오스트리아는 충돌하게 되는데요. 이 일로 인해 서로 간 대립의 감정에 골은 깊어만 갑니다. 오랜 전쟁으로 인해 각 나라의 재정 적자가 심해지자 더 이상은 재정을 국방비로 쓸 여력이 없어지는 사태에까지 이르게 되죠. 프랑스와 오스트리아는 재정 확보와 발전을 위해 화해의 모드로 전환하게 되는데요. 거기에 알맞는 묘책으로 프랑스 루이 15세와 오스트리아의 마리아 테레지아는 혼인 동맹을 하기로 합니다. 그렇게 하여 루이 15세의 손주 황태자와 마리아 테레지아의 딸이 혼인하게 되는데요. 바로 루이 16세와 마리 앙투아네트였죠. 마리 앙투아네트는 만 14살의 어린 나이로 프랑스에 시집오게 되는데요. 그녀를 대하는 프랑스의 분위기는 아주 싸늘했고요. 심지어는 오스트리아에서 가져온 속옷까지도 걸칠 수 없을 만큼 철저하게 그녀의 모국은 부정당하고 맙니다. 어린 마리 앙투아네트는 마치 평화의 사도가 되는 양 프랑스로 시집왔지만요. 프랑스 국민들이 그녀를 바라보는 시선은 곱지 않았고요. 프랑스 뒷골목에서는 수많은 포르노물 모델의 주인공으로 마리 앙투아네트를 등장시키기도 했죠. 아름다운 베르사유 궁에 입성한 그녀 앞에 루이 16세의 정부들과 결혼하지 않은 노처녀 시고모들이 가득했는데요. 모두가 마리 앙투아네트에게 냉랭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거기에다 사교성이라고는 눈꼽만치도 없었던 루이 16세는 자물쇠를 고치는 이상한 취미를 가지고 있어 하루 종일 대장간에서 망치질을 하며 소일을 했죠. 마리 앙투아네트는 자유를 꿈꾸었지만 왕실은 엄격했는데요. 루이 14세는 왕권 신수설에 입각한 절대 권력을 휘둘렀기에 함부로 왕의 모습을 대중 앞에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마리 앙투아네트 역시 궁궐 밖으로 나가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고요. 1774년 19살의 나이로 프랑스의 왕비가 된 후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날 때까지 15년 동안 궁궐 밖의 세상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도 못했죠. 사정이 이렇다 보니 빵을 달라는 파리 시민들의 절규에 케이크를 먹으면 되지 않나요? 라는 세상 물정을 모르는 대답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리 앙투아네트는 국민들이 자신을 사랑한다고 믿었고요. 혁명 상황을 나쁜 무리들이 백성을 선동하여 권력을 쟁취하려고 벌린 일쯤으로 여겨 그녀의 오빠인 오스트리아 황제 레오폴트에게 군대를 요청하지만요. 그 일로 인해 그녀의 목숨까지 앗아가는 사태를 초래하게 될 줄 몰랐죠. 마리 앙투아네트는 구체제의 상징으로 구체제를 지키려고 했지만 결국 사형 언도를 받고 단두대에서 처형을 받게 됩니다. 유럽 군대의 장군은 귀족 신분으로서 평민인 병사들을 하인처럼 부렸다고 합니다. 군대 장군들은 전쟁에서도 아무 데서나 자거나 먹지 않고 침대와 가구 씻기는 물론 요리사, 이발사, 심지어 첩이나 아내까지 이삿짐 수준으로 짐을 꾸려 전쟁에 나갔다고 하죠. 이러한 관행을 최초로 지적한 군사령관이 나폴레옹이었는데요. 나폴레옹은 프랑스 혁명을 통해 평등이 이루어졌기에 혁명의 사도인 귀족 장군들이 부당하게 평민 병사를 부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후로 병사들은 더 이상 귀족 장군들의 짐을 나르지 않게 되었고요. 프랑스 병사들은 유럽 최고의 충성심을 보이게 되죠. 그랬던 나폴레옹이 유럽 원정을 나가면서 병사들에게 고급 침대를 지고 오라는 지시를 합니다. 사실 나폴레옹은 1769년 지중해의 코르시카라는 섬에서 태어났죠.
코르시카 섬은 13세기부터 500여 년간 제노바 공화국의 영토였기에 1768년 프랑스의 영토가 됐지만요. 프랑스인으로서 그다지 소속감은 크지 않았습니다. 변방에 억압받는 주민으로 프랑스의 구체제보다는 혁명에 오히려 호의적이었고요. 나폴레옹 역시 그랬죠. 프랑스 육군 사관학교를 졸업한 나폴레옹은 자코뱅의 호감을 가지고 있었고요. 장교로서 무수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혁명 과정에서 일어난 내전에서 공을 세우게 됩니다. 나폴레옹은 27살에 조제핀과 재혼하게 되는데요. 그녀 역시 재혼이었다고 하죠. 조제핀은 명문 귀족 집안의 딸이자 자작부인으로 뛰어난 미모를 겸비한 프랑스 사교계의 꽃이었다고 하고요. 거물급 정치인의 연인으로 연문을 뿌리며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식민지 출신 군인 나폴레옹이 중앙정계의 두각을 드러나는 데 꼭 필요한 파트너였죠. 나폴레옹은 조제핀을 전쟁에 데려갈 정도로 사랑했었다고 하고요. 후에는 그녀를 황후로 자리에 앉히었습니다. 나폴레옹이 병사들에게 고급 침대를 지고 오라고 명령하자 평소에 모든 짐을 직접 지고 솔선수범하시던 사령관께서 침대를 병사들에게 지고 오라고 명하신 까닭이 무엇인가 물었더니 나폴레옹이 웃으며 대답하면서 미인과 야전 침대에서 잘 수는 없지 않나 라는 일화도 있죠. 조제핀의 도움으로 중앙정치 무대에서 나폴레옹은 인맥을 다졌고요. 그의 천부적인 군사적 역량을 발휘해 위기에 빠진 프랑스를 구해냈습니다. 그는 혁명 이후 최대 적이었던 오스트리아군을 격파하기 위해 알프스 산을 넘으며 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라고 외쳤다고 하고요. 영국을 견제하고 나선 이집트 원정길에서는 스핑크스의 코를 부숴버렸다고 하죠. (19세기) 전반기 미국은 서부로 팽창하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서부는 빈 땅이 아니었고요. 멕시코와 영국의 땅이었습니다. 특별히 멕시코 영토였던 남서부 지역의 분쟁은 전쟁으로 비화되었는데요. 멕시코는 1821년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하자마자 미국과 적극적인 교역에 나섰죠. 국경지대에서 활발한 무역이 이루어졌고요. 많은 미국인이 멕시코령 텍사스로 이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땅에 비해 인구가 많지 않았던 텍사스로 불과 몇 년 사이에 7천여 명이 이주하자 1830년 멕시코 정부가 미국인 이주를 금지시켰으나 미국인들의 러쉬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미국이 멕시코를 침공하여 캘리포니아와 뉴멕시코를 점령하고 텍사스의 경계를 리오그란데 강으로 확정지었죠. 멕시코가 미국에서 받은 것이라곤 1,500만 달러의 배상금과 멕시코를 정복하지 않겠다는 약속뿐이었습니다. 마침 1848년 캘리포니아에서 금강이 발견되면서 1849년부터 골드러시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로부터 반세기 동안 서부는 동부 미국인들의 판타지를 꿈꾸는 공간이 되면서요. 20세기에 서부를 배경으로 하는 서부극이라는 영화 장르로 자리를 잡습니다. 미서부는 원래 인디안 원주민과 멕시코인들의 땅이었는데요. 1846년에서 1848년 멕시코 전쟁에서 미국에 패한 뒤 멕시코 사람들은 몰락하거나 추방을 당했고요. 여간에서 일하는 하급 노동자로 전락하게 됩니다. 원주민들이 추방에 맞서 미국인들을 공격했지만요. 원시적 무장 수준과 분산된 부족 단위 공격으로 미국에 조직화된 기병대와 무기를 당해낼 수 없었죠. 서부 개척은 미동부 사람들에게는 프론티어 정신으로 받아들여졌지만요. 사실 서부의 주인이었던 원주민들에게는 안타깝고 아픈 학살의 역사였습니다. 수많은 원주민들은 자신이 살던 터전을 내어주고 척박한 땅으로 강제 이주당해 소위 인디언 보호구역이라는 곳으로 이들을 이주시키려고 했지만요. 백인 정착민들 중 과격파는 원주민 자체를 멸종시키려고 했다고 하고요. 이 과정에서 끔찍한 학살이 일어났다고 하죠. 19세기 남부는 남북전쟁으로 노예제가 폐지되었음에도 백인 인종주의와 흑인 차별의식을 버리지 못했고요. 흑인 노예들의 지위를 유지할 새로운 법안을 만들려고 노력했는데요. 흑인에 대한 테러를 자행하는 KKK단과 같은 단체가 활개를 쳤습니다. 멕시코령 텍사스 시절 흑인 노예를 이용해 면화 플랜테이션 농장을 운영하던 미국인들은 텍사스가 독립하여 미국령이 되자 대규모 목축업을 발전시켰습니다.
처음에는 방목한 소를 철도역까지 끌고 가는 것이 문제였지만요. 1866년 26만 마리의 소를 미조리 우시장까지 몰고 가는 장거리 소몰이에 성공하면서 다양한 시장 개척이 가능해졌습니다. 여러 가지로 미국 남부는 상당히 보수적인 문화를 형성하는데요. 백인 남성들은 상당한 빈부격차에도 불구하고 환경적 요인과 흑인 차별 의식을 바탕으로 강력하게 뭉쳤다고 합니다. 하지만 19세기에서 20세기로 접어들면서 텍사스 역시 변화를 피해갈 수 없었는데요. 1880년대 이후 대규모 방목은 동부의 기업형 목축업에 자리를 넘겨주었고요. 1886년 전후 기상이변으로 수십만 마리의 소떼가 폐사한 후 장거리 소몰이는 사라졌다고 하죠. 목축업의 빈자리를 석유 등 신흥상공업으로 자리를 채우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에피소드 세계사 하를 리뷰해 보았는데요. 짧게 다양한 내용의 역사에 있었던 사건 사고를 이해하기 쉽고 기억에 남을 수 있도록 요약해 놓은 책이라서요. 특히 세계사에 처음 입문하시거나 학생들에게 참 도움이 되는 책이라고 여겨지니 한번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심을 감사드리면서요.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 때까지 안녕히 계세요.